헤어질 결심, 브로커,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영화가 그 칸에서 뭐 상을 받은 그런 영화이고, 또 국내에서 6월 달에 각각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 유튜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이 두 영화제가 공교롭게도 똑같은 제작사에 의해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 제작사는 바로 CJ ENM입니다. CJ ENM은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거의 그 파수꾼 같은 역할이다. 한국 영화 이꼬르 CJ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CJ ENM에서 그 오랜 기간 국내 영화 산업 혹은 뭐 케이블 TV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는 그런 업체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CJ는 국내 최대의 그 멀티플렉스인 CJ CGV도 운영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가장 큰 자금을 오랜 기간 투자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번에 그 상을 받은 헤어질 결심, 브로커, 이 두 영화 모두 CJ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영화가 다 그 뭐 감독상, 나무주연상 이런 거 받았으니까 CJ ENM의 쾌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CJ ENM은 이 두 영화 제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고, 또 증시에서는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을까요? 정답은 적자를 받고, 그러니까 손해를 받고 주가는 되려 하락을 했다 입니다. 정말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주가는 뭐 올 상반기 증시가 약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흥행에서 실패했다?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국내 지금 박스오피스상 그 관람객 수를 보면은요, 브로커는 6월 초순에 개봉을 했는데 현재까지 120만 정도의 관객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120만 들은 거죠. 120만 명이면 흥행에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그 개봉관에서 상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칸에서 송강호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은 것, 그리고 뭐 대통령 부부도 뭐 이 영화를 봤다고 굉장히 광고를 하고 그랬는데 정작 흥행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헤어질 결심, 이 영화는 저도 봤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6월 말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80만이 들었습니다. 80만. 그러니까 뭐 열흘 정도에 80만이니까 한 달 정도 120만의 브로커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열흘간 80만은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아마 다음 주 정도 지나면은 개봉관에서 많이 상영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헤어질 결심 역시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오늘 말씀드릴 그 기업은 CJ ENM입니다. 이 업체는 정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업체인데, 과연 기업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CJ ENM은 아마 우리나라 그 엔터 사업 종사자들, 특히 영화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거의 생명수와 같은 기업입니다. CJ에서 굉장히 많은 영화를 많이 만들었고, 당연히 그 중에는 이제 성공한 영화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CJ가 국내 영화 산업에 오랜 기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손익계산을 따져보면은 적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심한 적자. 특히 올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도 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서 극장에서 영화를 다시 상영하게 되는 굉장히 그 반가운 그런 상황이고, 실제 올 들어서 국내 영화 중에 관객을 1000만을 넘긴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도시 2입니다.
이 영화 현재 1200만이 넘는 관객 수를 기록을 했죠. 흥행에 굉장히 성공한 그런 경우인데, 이 상황에서 헤어질 결심이나 브로커가 흥행에 실패했다는 것, 해외에서 상까지 받았는데, 이거는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영화를 왜 만드느냐, 그냥 만들어서 상 받는 것이 목적이냐. 근데 헤어질 결심을 보면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왜냐면 많은 평론가들로부터 아주 높은 점수를 받는, 평점을 받는 그런 걸로 보면 그냥 성공한 것이긴 한데, 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CJ ENM의 지금 주가 때문입니다. CJ ENM 주가 올 들어서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CJ ENM 몇 년 전에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최고가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40만 원대를 찍었던 주가가 지금 1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투자자, 상장 기업이라면 과연 이 업체에 이거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CJ ENM이 영화 산업 하나만 하는 게 아니지요. 각종 엔터 사업, 케이블 TV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사업을 해왔고 장부상으로는 흑자가 납니다. 근데 CJ ENM의 흑자는 홈쇼핑인 CJ 오쇼핑까지를 이제 합병을 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익은 커머스 사업, 이커머스 사업, 그러니까 홈쇼핑이나 이제 인터넷 쇼핑, 여기서 나는 것이지 엔터 쪽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럼 과연 이런 사업이 상장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그냥 상 받았다라고 만세 부르고 좋아할 일인가? 우리나라 영화를 보려는 사람들, 관객들, 그리고 엔터 산업을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반응, 우리나라처럼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국민이 있을까요? 그래서 웬만큼 괜찮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엔터 산업의 기반인데, CJ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 부분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다림. 이 사업 지금 거의 2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정말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투자해서는 안 되는 기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투자해서 안 되는 기업으로 끝나고 증시에서는 딱 무관심하게 접어버리면 끝인데, 그렇게 끝나기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사업 종사자들에게는 앞서 얘기한 대로 생명수와 같은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이 모순은 이거는 좀 이제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헤어질 결심이나 브로커, 이 두 영화에 관련된 배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노라니, 이제 더 이상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라는 비관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영상을 마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 한번 여유가 있으시면은 보심을 추천드립니다. 무슨 흥행에도 실패했고 보고 스포도 봐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참 모순되긴 합니다만은, 왜냐면은 우리나라 모든 영화 평론가들이 극찬에 극찬을 하는 영화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거든요. 관련 동영상 몇 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만은, CJ ENM의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전문적으로 영화를 평론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극찬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한번
다른 시각을 가지고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접근해 보심이 어떨까 하는 모순적인 말씀도 얘기를 하면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